지금 우리가 숏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상에서 받는 자극들, 그 자극에 제일 많이 충격을 받는 곳이 전두엽일 텐데, 계속적으로 조정 불가능한 그런 자극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겠죠. 제 뇌가 좀 불쌍해졌어요. 쇼츠나 이런 짧은 콘텐츠가 뇌를 망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제 뇌도 요즘 망가지고 있는가 본데 저도 TV를 보다가 갑자기 리모컨을 붙들고 스킵하려고 내가 스킵하려고 이렇게 다 보니까 이거 TV구나, 안 되는구나. 너무 익숙한 거예요. 뇌가 망가지고 있구나. 요즘 뭐 많은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시던데, 저는 뭐 뇌를 직접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뇌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단언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가 얼마나 있는 얘기인가, 그 생각은 좀 들어요. 인지과학 연구를 저도 오랫동안 한 사람이고, 인지 능력이나 우리 인간 두뇌의 진화에 대해서 평생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망가진다라는 의미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고장을 일으키는 건지 아직은 그렇게 또렷한 연구 결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게 기억으로 저장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이른바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 있고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밤에 우리가 잠잘 때 우리 뇌는 그냥 숙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저장할 필요 없는 기억은 대충 지워버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억을 더 깊숙한 곳으로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넣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숏폼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 메커니즘이 알고리즘이잖아요.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뇌는 들어온 기억들을 구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SNS의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비슷한 정보를 끊임없이 계속 주입을 하면 우리 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이거 별로 필요가 있는 정보 같지 않은데 버리고 싶은데 버리려고 하다 보면 또 들어와. 버리는데 또 들어와. 그러면 이거 저장해야 되나? 이렇게 자주 자극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걸 계속 버려도 되나? 저도 요즘 자꾸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보고 그거 끄고 났는데 또 비슷한 영상들이 뜨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보게 되잖아요. 혹시 조금 다른 정보가 있나? 조금 다른 게 있나? 그러다 보면 비슷한 영상을 계속 여러 번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대충 그 일은 다 끝냈으니까 평소 같으면 제가 그냥 깨끗이 잊어버렸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가끔 어떨 때 아침에 일어나도 그 생각이 또 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게 내 뇌에 정리하는 메커니즘, 이걸 어디다가 보관할까 하는 그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많은 정신계통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독은 나쁜 건데 몰입은 좋은 걸로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중독하고 몰입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일 텐데 허구한 날 게임만 맨날 하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데 허구한 날 심오한 어떤 현상을 매일같이 연구하고 파고드는 과학자에게는 몰입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좋게 평가하잖아요. 차이가 과연 뭘까? 저는 중독과 몰입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중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몰입당하는 게 중독이고 몰입은 내가 원해서 내가 내 어느 정도의 내 의지를 가지고 계속 탐구를 멈추지 않는 그걸 몰입이라고 구분하면 어떨까. 그런데 평소에 제가 중독하고 몰입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숏폼의 알고리즘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이거 당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의지대로 몰입을 한다기보다는 SNS의 그 알고리즘
메커니즘에게 중독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상황에 뭔가 대응한다 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숏 컨텐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나오는 부분이 도파민 중독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숏폼들은 대개 그 나름대로 가장 자극적인 부분을 편집해갖고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 보고 있으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도파민이 결정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그 자극이 우리 뇌의 되먹임 자극을 통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장기 기억 속에 담아두는 게 좋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숏폼 영상을 여러 개를 계속 보면 도파민이 그냥 계속 찔끔찔끔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장을 해야 되는 건지 어느 게 중요한지 이런 거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작 나중에 정말 저장해야 되고 중요한 정보에 도달했을 때 오히려 그것조차도 하찮게 여기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하면서 이런 비유를 하나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아이들 밥 먹기 전에 간식 먼저 먹는 거를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못하게 하잖아요. 캔디를 한 서너 개를 계속 먹고 나면 지금 맛있는 거에 대한 자극을 여러 번 받았잖아요. 정작 좋은 영양소를 가진 밥이 들어왔어요. 안 먹거나 먹어도 별로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잖아요. 어떤 뇌과학자들은 숏폼을 피하고 가능하면 롱폼, 옛날 스타일로 영화를 본다든가 드라마를 본다든가 그렇게 권유하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사실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영화 전반부에 감독들이 이렇게 숨겨놓는 힌트들 그거 찾는 맛에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영화가 전개가 되면서 끝에 가서 감독이 일찌감치 심어놨던 그 힌트 때문에 반전이 되고 뭐 이러면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희열을 느끼는 거죠. 내가 알아봤어. 저럴 줄 알았어. 뭐 이러고 그 맛에 영화를 봤는데 숏폼에서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저 정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던져주는 자극을 무방비 상태로 받고 잠시 흥분하다가 깨고 다음 영상에서 또 잠시 흥분하다가 깨고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정말 한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서 전개되는 과정에서 왜 저렇게 전개가 될까? 저게 혹시 나중에 이런 게 아닐까? 이런저런 내 머릿속에서 나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막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끝에 가서 그 모든 게 연결되는 그 희열을 느끼고 하는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뇌가 인류의 역사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짧은 그런 자극에 그냥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몇 차례 하면서 내가 만일 내 뇌라면 두뇌에 앉아있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뇌 입장에서도 이게 휴식이 없는 그 공백이 없는 그런 게 제일 큰 게 아닌가. 아이들만 봐도 잠시도 그 지루한 감정을 못 견뎌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의 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스마트폰 뺏자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어요. 조나탄 하이트라고 뉴욕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 아마 지금 뭐 전 세계 심리학자 중에 가장 날리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불안세대라는 책에서 아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스마트폰 금지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런 석학이 왜 했어야 될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현대인은 옛날처럼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지능을 발휘해서 돈을 버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예전에 비하면 우리 뇌 중에서도 아마 제일 중요한 부위가 전두엽이겠죠. 그 전두엽은 뇌과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한 20대 중반 정도는 돼야 발육이 어느 정도 완성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숏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상에서 받는 자극들, 그 자극에 제일 많이 충격을 받는 곳이 전두엽일 텐데, 그 전두엽이 미처 성숙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조정 불가능한 그런 자극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결코 정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막아야 돼요? 뭐 호주 정부는 정부가 아예 나섰던데, 야, 그게 가능할까? 어려울 거예요. 저는 뭐 언제나 이런 일에 그렇게 극단적인 해결책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미 모든 아이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25세가 될 때까지는 전부 수거하고 안 준다? 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고요. 아이들만 그러면 컨트롤하면 되는 건가? 실제로 지금 성인들 중에서도 숏폼에 중독된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한 숫자일 텐데요. 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시간을 정해주잖아요. 뭐 하루에 30분, 뭐 아니면 1시간, 언제부터 언제,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데, 어른은 자기가 자기한테 정해주기가 참 힘들 텐데,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라든가, 버스 타고 이동할 때라든가, 뭐 이런 틈새 시간, 그때만 그런 걸 보기로 했습니다. 그걸 잘못 너무 편안한 시간에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제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이동해야 되는 시간이 한 40분 된다. 그때 보고 그러면 다른 일로 넘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동할 때라든가 잠시 비는 시간 뭐 이런 때만 하리라 저 자신하고 약속을 하고 나니까 훨씬 시간 관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인류 역사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졌나요? 인간의 뇌가 겪어보지 못한 또 새로운 어떤 도전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하거나 농경 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들의 뇌는 이런 상황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인의 뇌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상황,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묶여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겠죠. 제 뇌가 좀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제 뇌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조금 우스꽝스럽지만 가끔은 당신의 뇌 걱정도 좀 해주시면서 사셔야 되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내 뇌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